안녕하세요. 김성 부동산 연구소 김성입니다. 오늘은 매매계약 시 이중매매에 의해서 계약을 체결하고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중매매는 갑 매도인과 을 매수인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하고 난 뒤 갑 매도인이 다시 병에게 이 부동산을 다시 매매를 하는 경우를 이중매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이중매매는 일단 갑이 을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넘어간 상태에서는 이 이중매매가 성립되어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갑이 10억짜리 건물을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려고 할 때 갑은 을에게 계약금조로 1%인 1억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렇게 1억이 지급한 상태에서는 양 당사자 갑을은 언제든지 합법적으로 이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갑은 계약금으로 지급한 1억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을은 받은 1억의 계약금의 2배인 2억을 갑에게 제공함으로써 이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갑이 중도금까지 을에게 지급했는 경우에는 이 계약금에 의한 계약의 해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갑이 계약금 1억을 을에게 지급하고 중도금조로 4억을 지급했는 경우 그러면은 을에게 총 5억이 지급되어졌죠. 이럴 경우에는 이 계약 자체는 해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이미 을한테 5억이 지급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병과 다시 매매 계약을 체결해서 병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것이 이중매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갑이 을하고 먼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후에 병과 계약을 체결했지만은 갑이 병으로부터 잔금까지 지급을 받았을 경우에 갑과 병 사이의 매매계약이 유효가 되기 때문에 을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럼 왜 이런 경우가 생길까요? 갑이 10억의 부동산을 을에게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 5억까지 을에게 넘겨주고 난 뒤에 병이 갑에게 얘기를 합니다. 야 갑아 너는 10억짜리 부동산을 왜 그렇게 헐값에 을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했니? 내가 20억을 줄 테니까 나한테 팔아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럴 경우에 갑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병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죠. 그죠? 그래서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도 불구하고 병과 다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 이 매매계약은 원칙이 유효합니다. 즉 병이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것이죠. 그럼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냐? 병이 악의를 가지고 있고 적극 가담했을 때 무효가 된다는 겁니다. 악의라는 것은 갑이 을과 먼저 제1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을 병이 알고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적극 가담이란 말은 병이 갑에게 야, 너 10억짜리를 내가 20억 줄 테니 팔아라 하고 이렇게 계속 찝쩍거려서 갑으로부터 이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는 거지요. 그럼 이 두 조건이 충족되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 매매 계약이 유효가 되어져서 을은 소유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럼 이때 을이 소유권을 상실하게 됐을 때는 을은 갑을 상대로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고 갑 또한
배임죄로 형사상의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에 병이 아기를 가지고 있고 적극 가담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이 계약 자체는 무효가 됩니다. 그럼 이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었을 경우에는 소유권이 병에게로 넘어갔다 손치더라도 을은 갑을 대신해서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직접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고 채권자로서 을이 갑의 채권자로서 대의권을 행사해서 병에게 넘어가는 소유권을 말소하고 이 소유권이 다시 갑으로 이전시킨 후 을은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직접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고 대의권을 행사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아직까지 을이 소유권자가 아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갑을 대신해서 병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해 달라 하고 채권자 대의권을 행사하지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유는 금전 채권이 아니고 이럴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에 관한 채권을 을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채권자 대의권으로서 소유권을 이전받게 된다는 겁니다. 자, 병이 만약에 적극 가담하고 아기를 가지고 있었을 경우에 이 계약 자체는 무효가 된다고 했죠. 그죠? 그러면 무효가 된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정이라는 새로운 매수인에게 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정이, 선이 다시 말해서 이 계약 자체를 먼저 이중매매가 있었다는 자체를 몰랐다 손치더라도 이 계약 자체는 무효가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이중매매 행위는 반사회적 법률 행위로서 어떠한 경우도 무효라는 절대적 무효에 해당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중매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계약을 체결할 때 이렇게 본의 아니게 매도인의 이중매매에 의해서 을은 소유권을 제대로 취득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유의를 해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이러한 경우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는 중도원까지 넘어가고 나서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소유권 이전 청구의 가등기를 한다든지 그러한 방법으로 이 갑으로부터의 어떤 이중매매를 막아서 을이 원만히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할 겁니다. 자, 오늘은 이중매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